6월 3일 지방선거 다들 투표했어? 나는 하루 종일 선거장에 있었어. 선관위 아르바이트, 투표 안내하는 자리. 그날 유권자 수백 명을 마주쳤는데 묘한 걸 목격했어.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색이 말을 하고 있었어. 파란 옷 입으신 남성분, 빨간 점퍼 입으신 할머님. 물론 그냥 입은 옷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오늘은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할게. 왜 선거철마다 세상은 빨갛고 파래지는 거야? 그냥 취향? 아니야. 완전히 설계된 결과야. 먼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들어볼게. 이 색 보면 어떤 정당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빨강은 국민의힘, 파랑은 더불어민주당이 떠오릅니다. 선거 현수막에서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색이요? 이름이요? 색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색 때문에 그 정당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느끼세요? 파란색은 확실히 선한 느낌이 들고 빨간색은 확실히 열정. 색이 주는 분위기 때문에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유를 알아보려면 색채 심리학 이야기부터 해야 해. 파랑이 전달하는 건 신뢰, 안정, 이성이야. 이걸 제일 잘 쓰는 기업이 어딘지 알아? 삼성, 토스, 링크드인. 공통점은 하나야. 믿어도 돼를 색 하나로 전달해. 빨강은 달라. 열정, 에너지, 존재감. 코카콜라, 유튜브, 롯데가 빨강을 쓰는 이유야. 빨강은 생물학적 신호야. 2004 아테네 올림픽 연구가 있어. 유도, 복싱, 레슬링. 빨간 유니폼 선수가 파란 선수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이겼어. 빨강이 지배성의 생물학적 신호로 작동하기 때문이야. 인간의 뇌는 빨강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강함을 읽어. 그럼 정당에게 두 색은 뭐냐고? 핵심 개념이 하나 나와. 인지비용. 정책 다 읽을 필요 없이 현수막 색만 봐도 누구 편인지 알아버리잖아. 그 순간 유권자의 인지비용이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색이 이미 감정을 건드려 놓는 거야. 투표장 들어가기 전에. 근데 지금 구도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볼게. 보수 정당의 색은 파란색이었어.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25년 동안 전부 파란 계열. 반면 진보는 달랐어. 김대중을 상징하는 녹색, 노무현을 상징하는 노란색. 지금의 민주당 파랑, 이때부터였던 게 아니야. 그럼 빨강은 왜 금기였냐고? 한국전쟁 이후 생긴 레드 콤플렉스야.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로 불렀던 역사에서 빨강은 보수에게 위험한 색이었어. 그 금기를 무너뜨린 게 2002년 월드컵이야. 레드 콤플렉스가 있는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빨간 옷 입고 거리로 쏟아졌어. 당시 붉은 악마 응원단장이 직접 말했어. 경기장이 붉게 물드는 걸 보고 다 됐다고. 그리고 딱 10년 뒤 2012년 2월 13일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당색을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꿔버려. 이걸 주도한 게 에이스 침대 카피라이터 출신 홍보기획본부장 조동원이야. 그가 내세운 공식 설명이 이거야.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부각된 젊은이들의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색. 2002 월드컵 연결이 추측이 아니야. 당의 공식 발표였어. 결과는 총선 과반 확보, 대선 승리. 그런데 반전. 보수가 파랑을 버린 바로 1년 뒤 2013년 9월 민주당이 60년 역사 최초로 파랑을 당색으로 채택해. 한나라당 색 아니냐는 비판까지 들었어. 근데 파랑의 안정 신뢰 이미지가 중도층 공략에 딱 맞았던 거야. 파랑을 버린 보수, 1년 뒤 파랑을 지운 진보. 이쯤에서 글로벌 비교를 해야 해. 미국 공화당 빨강, 민주당 파랑. 근데 항상 이랬던 게 아니야. 1970년대 처음 컬러 TV가 도입됐을 때 CBS는 오히려 민주당을 빨강으로 표시했어. 공화당이 파랑이었던 거야. 지금 구도가 굳어진 건 2000년 대선. 워낙 박빙이어서 한 달 내내 개표 지도를 방송했고 그 과정에서 각인됐어. 불과 25년 전 관행이야. 1970년대의 미국, 색이 지금과 반대였던 거지. 영국은 완전 반대야. 보수당 파랑, 노동당 빨강. 미국이랑 색이 뒤집혀 있어. 이게 뭘 말하냐면 색의 절대적인 의미는 없어. 맥락이 색의 의미를 만드는 거야. 한국에서 빨강 보수가 된 것도 카피라이터 한 명이 만들어낸 맥락이야. 누군가 다시 뒤집으면 또 달라질 수 있어. 그럼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빨강, 민주당 파랑 예상된 구도야. 주목할 건 개혁신당 오렌지야. 빨강 파랑 구도 바깥에 있다는 걸 색으로 선언한 거야. 기존 정치와 다르다를 정책 설명 없이 색 하나로. 근데 연구들이 말해 제3당은 상징색을 정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오렌지가 살아남을 지는 이 선거가 갈라줄 거야. 마지막 인터뷰로 같이 일한 동료 인터뷰를 준비해봤어. 선거장에서 일하면서 색이나 사람들 반응 관련해서 뭔가 느낀 거 있어? 전부 정책을 읽고 선거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색과 당을 정해놓고 온다는 기분을 많이 느꼈어. 오늘 선거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면? 선거장 안만큼은 정말 무채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전부 옷도 무채색으로 입고 있고 선거장 안도 전부 무채색이었는데 뭔가 밖에서 투표를 하러 오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 나도 느낀 게 있어. 투표소 안은 색이 없어. 철저하게 무채색이야. 흰색, 회색, 특정 정당색이 투표 환경에 영향 주는 걸 막는 거야. 근데 투표소 밖은 완전 다른 색이야. 사람들은 이미 색을 결정하고 왔어. 색이 의사결정보다 먼저 와 있는 거지. 결론. 2002년 월드컵이 레드 콤플렉스를 무너뜨렸고 카피라이터 한 명이 그 틈을 이용해 보수의 색을 바꿨어. 1년 뒤 진보가 버려진 파랑을 주었어. 지금 우리가 이걸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브랜딩의 승리야. 기표소 안에는 아무 색도 없어. 거기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건 네가 기억하는 정책이야. 색은 정당이 선택한 게 아니야. 색이 정당의 의미를 만든 거야.